네,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한겨레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당정청 해리스 발언 일제히 비판 북개별 관광 실의 의지 못 박았다. 당정청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제재 잣대로 남북 협력 사업을 견제한 발언을 일제히 반박 비판했다. 청와대는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호응만 있다면 개별 관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의 이런 이례적인 실명 발언은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정부 견해를 알려달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나왔다. 다만 이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논리상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한 반박 형식을 피하면서도 주권 존중이라는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근거로 해리스 대사의 말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관계자는 남북협력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는 늘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 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남북협력 사업에 제재 잣대를 들이민 내정 간섭성 위협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은 내정 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했고, 송영길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은 문화방송 MBC에 나와 대사가 무슨 조송 총독인가 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의 제재 잣대를 겨냥한 듯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을 7차례 번복 강조했다. 중국 등 외국 사람들은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도 3차례 말했다. 한국인만 북한 관광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개별 관광을 남북 민간 교류 확대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5.24 조치로 북한 방문이 금지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역대 정부에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회담 등 계기별로 방북 유연화 조치가 취해져 왔다고 답했다. 5.24 조치는 개별 관광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남북 민간 교류의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개별 관광도 남북 민간 교류 확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북한의 호응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관련 비자를 내준 적이 아직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개별 관광을 허용하느냐라고 말했다. 개별 관광을 둘러싼 해리스 대사의 견제와 정부의 실행 의지 사이엔 한국인 북한 관광의 잠재력에 대한 다른 정책 판단이 깔려 있다. 해리스 대사는 제재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뚫어 한반도 평화 과정을 재가속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화 벌이와 외자 유치를 위해 관광사업 활성화에 매우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제재와 한국 정부의 불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방북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명 선이었고 2019년에도 30만 명을 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더구나 방북 관광객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시민들이 대거 북한 관광에 나서면 상황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개별 관광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아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이견이 있더라도 북쪽만 호응한다면 개별 관광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6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 개별 관광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기자들한테 말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베는 사죄하라. 91살 할머니와 일본 양심들의 외침. 나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여한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아베는 사죄해야 합니다. 사죄하는 것을 귀로 들어야 원한을 풀겠습니다. 17일 낮 12시께 일본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91살 양금덕 할머니는 사죄를 받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옆에는 10년 넘게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주 금요일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금요행동 시위를 벌여온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소송 지원의 공동대표 등이 서 있었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 800명가량이 모인 이 지원에는 2007년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의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금요행동을 벌여왔다. 이날이 500번째다. 나고야, 도야마,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 12전역에서 일본 시민들이 찾아왔다. 한국에서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에서 20여 명이 찾아와 한일 양쪽을 합쳐 60명가량이 모였다. 다카하시 대표는 일본 패전 뒤 75년간 할머니는 사죄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원에는 1998년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일본 법원 소송 제기를 돕기 위해 결성됐다. 나고야 시민들부터 팔을 걷어붙였다. 할머니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곳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였다. 2007년 5월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강제노동 피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소송 당시 변호인단이었던 우치가와 요시카즈는 이날 집회 현장에서 피해는 있지만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건 들어본 적 없는 논리였다고 회상했다. 지원에는 2007년 7월 20일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첫 번째 금요행동을 시작했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28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요 시위에서 힌트를 얻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협의에 응했던 2010년에서 2012년과 날씨가 아주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금요행동 통상 5명에서 8명이 참여를 벌여왔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로 일본에서 행동에 나서는 건 큰 용기를 요구한다. 너 조선인이지? 시위에 참가하면 얼마를 받느냐? 라고 묻는 이들도 있다. 일본인이 혀를 끌끌 차면서 지나가는 일은 예사다. 나고야에서 오는 금요행동 일본 시민 1명에서 2명은 360km 떨어진 도쿄에 오려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난다. 아침 출근길 시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는 활동도 하기 때문이다. 나고야에서 도쿄 왕복 기차비만 25만 원이 넘는다. 한일 시민들의 지원과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양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 5명이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피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외면하고 있다. 지원회가 이날 양 할머니를 모시고 외무성 담당자와 면담을 시도했으나 외무성의 거부로 무산돼 아침 외무성 앞 시위에 그쳐야만 했다. 다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2년 협의 당시 이후 처음으로 양 할머니를 이날 본사 안에서 맞았다. 양 할머니는 면담에서 사죄를 받고 싶다. 내 눈물이 강물이 되고 내가 그 눈물에 뜬 배가 되어 일본의 책임을 세계에 전하겠다고 말했다고 다카하시 대표가 전했다. 면담에는 미쓰비시 총무과 직원 2명이 나와 들은 이야기는 확실히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한일 시민단체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인권 피해자의 권리 회복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다.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원고와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외무성과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재용 감형위안 준법감시위 속내 드러낸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거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첫 재판 때 준법감시위 설치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증거 등 이 부회장 쪽에 불리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특검팀은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뇌물 액수가 2배로 늘어면서 기존 재판이 파기돼 다시 2심을 받고 있는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열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양형 심리와 관련해 삼성이 제시한 준법감시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요구로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279조에 따라 제3자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 중 1명으로 지명했다. 형사법 279조 2항을 보면 소송관계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둘 수 있고 이들은 전문 신경이 담긴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재판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특검은 재판부가 말을 바꿨다며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제안을 반대했다. 특검은 재판장님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준법감시 제도가 재판 진행 결과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달라진 것이라면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 제도 마련, 재벌체제 혁신, 총수 이재용의 선언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이후 삼성은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에 나섰고 지난 9일 김지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다. 삼성은 나머지 2가지 주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쪽은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경영진의 준법 의지를 표명하고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새로 꾸린 준법감시위 활동 내용을 20분 남짓 소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가 언급했던 지배구조 재편 등 재벌체제를 막는 혁신이 없이 준법감시 제도만 도입하면 오노의 변심에 따라 언제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와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증거 등은 채택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증거들을 통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핵심 현안이었고 부정한 청탁의 계기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추가 신청한 증거는 핵심 양형 증거이다. 이의 신청도 기각되면 재판이 불공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을 감형 사유로 반영돼 준법감시위 제도뿐만 아니라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증거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애초 이 부회장의 감형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가이드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입의 바른미래당
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상식일 것이다.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